자, 이번 강좌에서는 PIP 디자이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에서 미디어 파일을 트랙에 옮겨 놓을 텐데요. 자, 여러분의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 중에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미디어 파일, 기본 파일을 없애시는 방법 중에 선택해서 딜리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비우기 메뉴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미디어 룸에 미디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요. 미디어 파일 또는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 메뉴를 사용하실 건데요. 자, 이번에는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사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정리해 놓으셨던 그 미디어 폴더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포토스케이프로 일괄 편집을 해서 아웃풋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놨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편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 폴더를 분류를 해서 자료를 보관해 놓는 것이 작업할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 여행이라든가 또는 주제에 맞는 폴더를 만들어서 자료들을 모아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 폴더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폴더를 선택하시고 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폴더 안에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실 수가 있는데요. 음악과 오디오와 동영상, 사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 중에서 이미지만 자 보신다면 비디오 꺼주시고 오디오 꺼주시게 되면 자,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이미지죠. 그래서 다 선택을 하셔서 1번 트랙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순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트랙에 사진을 갖다 놓고요. 자, 이전 강의에서 효과 특수효과, 그 다음에 PIP 개체에 대한 것을 배우셨는데요. 자, PIP 개체는 이제 두 번째 트랙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이미지에 어떤 개체를 합성을 하는 거, 약간 올려놓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하트라든가 또 디렉터 존에서 새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경우에 이제 제한적인 효과들만 갖고 오실 수가 있고 그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출시되는 효과들을 다양한 효과들을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홈에서 디렉터 존에서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PIP 객체, 입자 효과 등등을 여기서 무료로 가져다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가지고 오실 때는 그 객체를 저장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바로 열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하나만 더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7버전까지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비율은 16대 9. 자, 그리고 다운로드를 한다. 다운로드를 하실 때 하단에 저장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여러분 디스크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언제든 꺼내서 다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저는 저장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열기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제 파워 디렉터 화면 이 PIP 객체 룸에 다운로드함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자, 이 삭제를 하신 후에 다시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저장했던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자리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기존에 있는 이런 다양한 PIP 객체를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가 되는데요. 자, 이 객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보이죠? 더블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상단에 PIP 디자이너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속성과 모션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사용자가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가 되는데요. 이 객체는 뭐 굳이 여러분이 편집을 하실 필요가 없어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PIP 객체를 디자이너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요, 사용자 지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용자 지정에서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미지에서 새 PIP 객체 만들기를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객체의 그림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GIF나 PNG 파일 등을 찾으셔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열어볼게요. 자, 그림이 좀 크니까 줄여보도록 하고요. 자, 이 그림이 어떤 모션을 갖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모션이라는 메뉴를 눌러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15, 16 버전을 거쳐오면서 17 버전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 화면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더 자유롭게 편집하실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보시고, 다만 17 버전에서 좀 향상이 됐다면 하단에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먼저 이 경로 중에서요, 하나를 좀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 모습으로 진행을 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모션 중에 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 포인터 조절점을 이용해서 그 모션을 여러분이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요 중간중간에 있는 요 버튼을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제가 이 그림이 좀 작아지도록 그렇게 효과를 넣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작아지는 뭐 그런 효과를 준다고 했을 때,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자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스케일을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스케일에 있는 키프레임 버튼을 먼저 처음에 눌러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자, 요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 크기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사이즈를 줄여봅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하나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작업하신 것을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경로대로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움직임을 갖는데요. 이 시점에서 좀 작아지면서 사라지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이 작업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PIP 객체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사용자가
하나를 이렇게 PIP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쓰시는 것이 좀 더 재밌죠. 근데 이제 정식 버전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다채로운 전문가스러운 그런 PIP 객체나 효과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필요에 의해선 정식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 객체를 두 번째 트랙에 옮겨 놓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에 따라서 이런 객체들을 합성하면서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PIP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룸 메뉴에서 입자 룸을 한번 룸 메뉴를 살펴보실 텐데요. 입자 룸이나 이 PIP 개체 룸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나 일단은 한번 알아본다면, 자, 이런 불꽃놀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이 입자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앞에 거는 제가 그 디렉터 존에서 다운받아 놓은 건데요. 일단 한번 가져다가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원하는 그림 위치에다가 놓고요.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개체가 입자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전혀 제가 손을 댄 것이 아니고 기존의 디렉터 존에서 다운을 받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 이 디렉터 존에 보시게 되면 입자 효과에 가셔서 여러분이 아까와 같은 그런 걸 받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 내용 사진이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아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받는 방법은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거나 저장을 하지 않고 열기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반드시 저장을 하건 열기를 하건 사용을 하시려면 요 화면을 보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 놓으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것을 내가 좀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더블 클릭. 자, 이걸 트랙에다 옮겨 놨으니까요. 이 트랙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입자 디자이너라는 창이 하나 뜨죠. PIP 개체에서 PIP 디자이너, 입자 디자이너,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뉴를 보면요,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내용물에 따라서 좀 수정하시는 것이 방법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자, 이 선택한 이 입자의 속성을 보시게 되면 이 메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입자에 따라서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출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모션이 이 입자의 그 효과가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요 꽃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누르시면 지금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요거 이거네요.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나비네요. 나비가 이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확산을 하는 건데, 자, 직접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위치도 옮겨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입자가 3개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해서 사용자가 변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나비의 방향은 직접 이렇게 조절점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있는 속성 중에서 방출 방법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원으로 돌려보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예, 뭐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네요. 그쵸?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야만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죠? 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자가 주어진 입자에 변형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스타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원하는 입자를 선택을 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보죠. 그러면 요 꽃잎 나오는 거는 자, 요런 형태로 조금 분위기를 달리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를 중지를 하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수정된 상태로 입자의 효과를 여러분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이틀 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타이틀 룸에서는 이 사진이나 영상 위에 글을 쓸 수 있는 또는 제목이나 내용 클립으로 삽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룸 메뉴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자막 룸의 기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사진이나 영상 위에 글을 쓸 수 있는 작업으로는 자막이나 타이틀이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활용도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에 맞춰서 타이틀 룸에서 사용하실지 룸 메뉴를 사용하실지 자막 룸 메뉴를 사용하실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틀 역시도 디렉트 존에서 더 많은 스타일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타이틀, 첫 번째 타이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 타이틀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타이틀 디자이너가 나오는데요. 이 타이틀 디자이너는 17 버전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를 뭐 쓰시거나 또는 효과를 주거나 모션을 주는 거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 가장 두드러진 17 버전에서 두드러진 거 백드롭이라고 해서요. 개체라는 메뉴에 그 백드롭 옆에 보시면 삼각형 버튼이 접었다 펼쳤다 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백드롭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타이틀의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타이틀 바죠. 그게 생기는데요. 요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백드롭의 하위 메뉴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타이틀과 맞춤, 글자의 길이에 맞춰서 이 배경 백드롭이 지금 설정이 됐는데요. 단색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길게 바가 생기는 거죠. 자, 타이틀과 맞춰서 하고요. 자, 그 다음 이 타이틀을 둥근 모서리 사각형 또는 타원 또는 사각형, 일반적으로 사각형 많이 쓰죠. 자, 그리고 단일 색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색을 검정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검정 뒤에는 불투명도가 조절이 됐어요. 그래서 100%로 할 수도 있고요. 투명도를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해서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가장 타이틀 그 룸 메뉴에서 두드러진 이제 17 버전만의 특징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요거를 변경하지 말고요. 이 타이틀을 트랙에 옮겨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타이틀을 맨 앞쪽에다 넣고자 할 경우에요. 자, 어떤 걸로 해볼까요? 제목을 넣어야 되니까 첫 번째 거를 좀 그림이 좀 들어가면 좋긴 한데,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얘를 첫 번째 트랙의 첫 번째 클립으로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마커를 위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한 트랙에 삽입을 하거나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했어요. 그러면 네 가지 메뉴가 나오죠.
그러면 맨 앞에 제목 클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1번 트랙에 2번 트랙에 기존에 삽입된 것을 모두 뒤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글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1번 트랙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입력할 수 있는 틀은 2개가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My Title이라는 이 부분에 가서 자, 수정을 좀 할게요. 자, Welcome to my home 이라는 글자를 좀 써봤는데요. 자,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위치 조정을 하고요. 글꼴에 대한 내용은 왼쪽 메뉴 중에 개체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문자 사전 설정에서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신경 쓰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문자 사전 설정에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일일이 하시려면 자, 이렇게 글꼴 단락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에다가 네, 간단하게 또 써볼게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위치도 한번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위치를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열 십자가 된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색깔 바꾸실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있는 템플릿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꾸미실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드롭은 여기서 제목이니까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효과를 넣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이죠. 효과를 넣어서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나오는 게 지금 좋겠죠. 자, 그러면 하단에서 보시게 되면 입자, 그 다음 타이틀, 이런 것들이 지금 차례차례 쌓여서 하나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한번 쭉 볼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효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나오시고요.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이것이 좀 길게 느껴지게 되면은요, 자, 이 타이틀 클립을 자, 왼쪽으로 좀 당겨 보도록 할게요. 다듬는 거죠. 시간을 길이 조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 오른쪽에 메뉴 세 개가 나오죠. 같은 개념이에요. 다듬기 전용을 하게 되면 다듬은 만큼 빈 공백이 그대로 남죠. 그러니까 다듬어서 클립들을 이동해야 되는데요. 아래쪽 다른 트랙에 있는 클립들도 다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듬기 및 모든 클립 이동을 누르셔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그림 위에서 효과를 주시려고 하면 얘가 1번 트랙이 아니라 그림 아래쪽에 있는 트랙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그대로 두고 다른 타이틀을 한번 활용을 해 보실 텐데요. 기본으로 해볼게요. 기본 타이틀을 원하는 위치에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 수정을 하실 건데요. 이 타이틀을 아까 보셨던 백드롭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하실 텐데요. 자, 더블 클릭을 하고 타이틀 디자이너에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미지 위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선택한 개체에 자, 여기에서 직접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 봤는데요. 자, 글꼴 크기나 색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고요. 글자 크기, 자, 직접 조절점으로 조절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을 좀 하고요. 자, 이 안에 백드롭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먼저 다양한 글꼴이라든가 글자색은 백드롭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백드롭을 넣고 삼각형의 하위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자, 이것을 단색 바 배경으로 하시게 되면 전체가 표시가 되죠. 전체의 바가 되죠. 타이틀과 맞춤은 글꼴 크기에 맞춰지는 거고요. 자, 이 타이틀의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도록 하고요. 단일 색상으로 하는데 색상을 조금 진한 색으로 한번 수정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의 투명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투명도를 조금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늘리는 것 자체가 바만 이 뒤에 있는 백드롭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글꼴 크기 자체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 놓고 만약에 글자 크기와 상관없이 백드롭의 크기를 조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요, 화면 비율 유지라고 백드롭 안에 있는 메뉴 중에 화면 비율 유지를 풀고 자, 폭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자, 높이 역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 안에 글꼴 크기에 맞춰서 이 백드롭의 크기를 조절하시려면 화면 비율 유지에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글자 크기하고 상관없이 작업을 하실 때는 화면 비율을 조금 풀고, 조금이 아니죠. 풀고 조절하실 수가 있다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글꼴을 조금 다른 채로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글꼴도 여러분이 인터넷에 무료 글꼴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 글꼴 역시 그림이나 또는 음악처럼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효과들을 조금 한번 넣어 볼까 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개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 주시면서 백드롭의 유형을 잘 판단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멋지게 타이틀 효과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또한 이제 모션 기능은 다른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모션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모션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글자가 어떻게 나오게 할까? 자,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재밌지는 않네요. 자, 되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디자이너 상단 메뉴 중에 실행 취소를 눌러서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자, 모션보다는 효과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시작 효과, 종료 효과, 특수 효과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17버전에서 추가가 된 기능 중에 바로 이 특수 효과가 있는데요. 몇 가지 없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아마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요. 어떤 게 예쁠지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조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파는 어떨까요? 네, 조명을 할게요. 자, 타이틀 디자이너에서 17버전의 기능들이 17버전에서 많이 추가가 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디자이너로 멋지게 제목을 또는 영상 위에 글을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강좌에서 룸 메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